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이거 다시 재수하면 안 되나. 근데 불행하게도 인생은 재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청소년 무렵부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공부하면서 인생의 설계도를 제대로 세워야 만들어야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설계도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세상만사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데는 책만 한 게 없습니다. 요즘 꽤 심도 있는 학습 커뮤니티나 독서 클럽에서는 고병근의 자본 강의를 다시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하동에서 자본 강의를 꾸준히 해오신 강수돌 교수님을 모시고 고병근의 자본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수돌입니다. 네, 교수님. 세상만사 제대로 들여다보는 책만 한 게 없죠. 네, 그렇죠. 네, 책을 읽으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것처럼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데 또 어떨 맞습니다. 때는 네. 책을 읽다가도 좀 허무하다는, 책 읽어서 뭐하지? 이런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뭐 크게 보면 방의 배치라든지 재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내가 꿈에 생각하던 집을 지을 것인가, 이 다 설계도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의 집은 설계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열심히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이거 다시 재수하면 안 되나. 근데 불행하게도 인생은 재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청소년 무렵부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공부하면서 인생의 설계도를 제대로 세워야 만들어야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설계도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핫한 김미옥이라고 하는 독서가 한 얘기가 나를 일으키는 힘은 바로 독서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열광을 하느냐면 그런 경험들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좋겠다는 건 너무나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그 경험을 갖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독 그렇게 막 하루에 20시간을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분은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고병근의 자본 강의라고 하는 네. 이 벽돌보다 베개. 더 두꺼워. 벽돌보다 베개도 목 아파요. 예. 이 강의 예. 예. 1270쪽짜리 책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지금 앞에만 지금 이렇게 막 포스트잇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강의를, 이 책을 특히나 요즘에 보면 뭐 이렇게 시국에 너무 이 시국에 너무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시국에 책을 읽는다는 게 너무 한가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고병근의 자본 강의의 이 책 속에서는 비판도 혁명이다. 그렇죠. 라고 했고 교수님은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제 아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고병근의 자본 강의를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고병근의 자본 강의는 원 텍스트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 이상한 책 아니냐 이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제대로 알아야 판을 제대로 읽어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설계도도 세우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설계도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공부가 없이 학교에서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고 집에 가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러고 언론을 통하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냥 박수 받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없이 무작정 그냥
삶을 살아왔다기보다 삶을 살아감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이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물론 마르크스는 19세기 사람이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걸 원전을 보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 길기도 길고 딱딱한데 고병건 선생님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섞어서 그 어려운 자본론, 여기는 이제 주로 1권만 나오지만 그 1권에 나오는 내용을 굉장히 풍부한 인문학적인 소양까지 섞어서 재미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만 봐도 우리가 내 인생의 설계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설계도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또는 내 인생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책을 함께 혼자 읽으면 안 돼요. 여러 명이서 함께 읽는 소그룹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읽어나가면 재미도 있고 또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해서 인생도 좀 재미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마르크스의 자본 주변에서 이렇게 난 한 번은 읽어보고 싶었는데 감이 엄두가 안 났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솔직히 저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로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면서 살았던 이 반공교육에 찌들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라는 데 대한 흥미가 하나도 없고 또 한때는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고 했던 책이 지금은 이제 다 사회주의 사회 법 봐라 그렇게 했는데 사회주의 건 다 몰락했잖아. 그래서 제가 됐다고 이 고병건 작가도 얘기하듯이 근데 저는 이 책 자본론만큼 이 고병건 저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나와 이게 그 자본의 공부길에 나선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본을 집어든 당신은 아마 소수일 겁니다.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직접 이 길을 걷고 싶은 당신이라면 나는 당신과 걷겠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왕보다 고귀하고 부자보다 풍요롭습니다. 왕보다 고귀하고 부자보다 풍요롭다는 이 말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죠. 같이 공부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수행 교수의 자본론 등 다른 책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얇게 소개한 책도 있는데 이 고병건의 자본강의는 그래서 좀 특별하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을 때는 솔직히 이 책 읽을 때 이거 1장, 2장만 제가 읽을 때도 계속 어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럴 때는 날개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책 날개에 있는 그 추천사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판을 알아야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책 날개에 있는 그 표정훈 씨의 추천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책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병건 작가의 고민이잖아요. 나에게 책을 읽는다는 건 무엇인지. 그렇죠. 공부란 어떤 것인지. 내 삶을 추동하는 의지는 무엇인지. 이렇게 텍스트의 안과 바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되묻게 문다는 거. 그러니까 자본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의 시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해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손쉬운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질문을 잘 던지는 것, 그리고 질문을 잘 던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해야 비로소 좋은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식 위주의
아예 살다 보니까 어떨 땐 지식 혐오증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뻑하면 사람들이 왜 가르치려 드냐, 지적하려 드냐, 그게 꼰대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이 책의 그 어조들은 그 표준 씨의 추천사에 나오듯이 가르치는 교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격려하는 친구, 저는 함께 길을 걷는 맞아요. 이 친구의 목소리로 이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해석을 길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해석의 열린 공동체로 초대하는 목소리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시민 강의, 뭐 학부모 교육 또는 뭐 학교에 학생들 교육 특강을 오라 그러면 기꺼이 가기는 가는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자세랑 누군가 특강을 해줄 때 내가 수동적인 자세로, 뭐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소비자처럼 쇼핑하듯이 듣고 가는 거랑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공부하게 되면, 뭐 약간 미숙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둥근 테이블에 같이 둘러 앉아서, 함께 상호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질문하고 같이 또 답을 생각해보고 답이 또 뾰족한 답이 안 나오더라도 그 질문 속에 질문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서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저도 이제 작년 1년 동안 남해에서 이렇게 자본 강의 한다고 그랬을 때 네. 제가 멀어서도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핑계 대고 안 가다가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잘 모르긴 하지만 읽으면서 내 상식이 깨진다는 거. 맞아요. 저는 그 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뭐 독서할 때 그 카프카가 얘기했듯이 도끼로 깨는 듯한 네, 그게 어떤 뭐 우리가 왜 책을 읽냐. 맞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전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데 그런 상식이 나의 상식 이게 깨진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까 설계도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어떤 길 이정표 내지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걸어가던 길이 이게 아니네 하면 다른 길을 가봐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제가 답변이 뭐였죠? 기초를 세워야죠.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다 맞는 답이라고. 틀리지는 않은데 네? 그 이전에 설계도가 그렇죠. 필요한 거죠. 그 이전에 설계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어떤 기초를 세울 것인지도 나오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너무 맞는 답이었지만 그 기초를 우리가 잘못 세우고 있지 않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책의 1장에서는 네. 이 1장의 제목이 다시 자본을 읽자. 네. 근데 거기 보면 고병건 작가가 왜 다시 자본을 읽자라는 마음도 나오고, 맞아. 그다음에 마르크스가 자본을 쓰기 전에 그 자본이 비판한, 그 책이 비판한 그 당시의 정치 경제학. 네. 이건 어떤 내용이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담 스미스죠. 우리가 네. 뭐 경제하면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하는데 흥미롭게도 아담 스미스는 총각으로 죽었어요. 아버지라는 말 너무 경제학의 형님 또는 오빠. 네. 근데 하여튼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정치 경제학의 핵심 멤버들인데 그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 100% 일리가 없다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부분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 우리 사회는 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데 자본주의 사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막스의 눈으로 볼 적에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노동의 결과들이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잉여가치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학문적으로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뭐 수학으로 증명했다 이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개념으로 그리고 또 현실을 반영해가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낸 책이 이제 자본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는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본 경제학이라면 마르크스의 자본은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경제학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자본에 보면 뭐 상품, 뭐 화폐, 또 뭐 교환가치, 자본, 뭐 예, 여러 가지 잉여가치, 어려운 예. 추상적인 용어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예. 그걸 쓸 때 그 마르크스의 출발점은 왜 영국에서 전대미문의 부를 누리는 그렇죠. 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노동자들은 빈민들이 전대미문의 빈곤을 빈곤에, 경험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맞습니다. 그게 국가의 부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부고한다면 다 그렇죠. 부유로워야 되는데 맞아요. 소수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이렇게 일하는 진짜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고 하는 노동자들은 너무 빈곤하게 산다는 맞아요. 이 현실의 기초에서 이렇게 질문을 맞아요.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좀 흥미로웠지만 자본론을 읽다가 너무 번뜩이는 문학적인 표현과 맞아요. 위트, 풍자에 진짜 솔직히 그 고병건 선생님의 이제 특이한 인문학적인 소양이죠. 예, 아니 근데 나 마르크스도 그래요. 아, 그래요? 마르크스도 원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원전에도 많이 뭐 나요. 이런 이제 저는 그렇게 예. 문학적인지 몰랐어요. 사회과학적인 서적으로서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익스피어도 나오고 네네. 뭐 저 단테도 나오고 특히 예. 노동자의 참상에 대해서는 그렇죠.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자본의 그 기적에 대해서는 성경의 것들을 성경도 해서 많이 인용이 그러니까 되죠. 진짜 네. 이 아주 그 당시 어떻게 이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맞아요. 사회에 대중들에게 파고드는 그게 있었는데 저는 그 막스의 현미경과 결론은 이제 자본이 신이 되었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자본의 신이 그 자본은 자본가들이 자기의 부를 갖다 다 신의 은총인 양 여기고 그렇죠. 뭐 이런 표현들이 네. 되게 재밌었고 맞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참상에 대해서는 문학적 소설 이 표정을 읽는다는 거 이런 것들도 맞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심정일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대해서 잠시해서 그렇습니다. 표정 말씀하시길래 한마디만 추가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취업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 쓰고 뭐 경영자나 사장님이 한쪽에 있고 노동자가 한쪽에 있는데 계약서 쓸 때까지만 해도 평등한 인간이고 자유롭고 아주 표정도 밝고 좋아요. 근데 이 이제 자본 안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계약이 끝나는 순간 이제 자본가는 아주 그 의기양양한 자세로 앞으로의 자기의 그렇죠. 장밋빛 미래를 내가 이 꿈꾸고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노동자는 표정이 어두워지고 얼굴에 그늘이 내리고 걸어가는 자세도 주춤주춤하고 사실 우리 오늘날 현실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열심히 뭐 회사 갈 때 기분 좋게 가죠. 그러나 막상 회사 안에 들어가서는 내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감정이나 어떤 그 나의 깡다구나 고집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완전히 숨 죽여서 일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막스는 그렇게 이제 계약서 작성 이후에 표정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병건 작가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 마르크스의 마음이 너무 뭉클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뭉클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학자들이
자본론을 해석한 책이나 뭐 원전을 번역한 책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는 네네. 고병건만의 특유의 그 또 특별한 눈으로 네. 그래서 쓰고 이게 있는 이제 부분이죠. 현미경이잖아요. 맞아요. 현미경.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네.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데스의 투구 같이 그렇죠. 워낙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눈과 귀를 가려서 괴물에게 현혹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의 그때의 정치 경제학들은 그 괴물을 보지 않으려고 그렇죠.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맞아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솔직히 현미경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또 아니면 이제 저거는 안 보려고 하는 지금 이런 책도 네. 돈 안 되니까 안 쳐다보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약간 두려운 느낌도 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우리 시대를 정직하게 알아보려면 둘러앉아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같이 공부하는 게 최고의 지름길이죠. 편파적, 우리는 굉장히 공정한 것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편파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뭔가 저 사람들이 보면 노동자 편, 삐딱한 거 같고. 그러면 삐딱한 거 이렇게 하면 한 거 아닐까? 네. 혹시 내가 저기에 현혹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 당파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노동자 프로레타리아 계급들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파르티잔과 아르티잔이라고 네. 하는 네. 이 비유를 또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알티세라는 프랑스 학자의 표현에서 이제 고병건 선생님이 인용한 건데, 파르티자는 이제 저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사. 예. 그러니까 뭔가 모순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고, 아르티자는 마치 수공업의 장인 같은 사람들인데 실력을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도 예술적이거나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주 멋진 표현으로. 그래, 저는 아주 그것도 이런 비유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거는 설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이제 그 교수님도 책을 몇 권 냈으니까 얼마나 그 고민을 많이 합니까? 네. 내가 아는 것을 다 가르치듯이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중들의 관심에 기초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도 이런 내용 이런 문학적인 위트를 갖고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다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책도 재미나게 써야 되죠. 그렇죠. 네. 제가 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히트 치는 책이 별로 없어요. 네. 아닙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우리한테 가이드 같은 추리 소설가 같은 네. 저희 이제 표현에서도 네.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 그렇죠. 추리 소설처럼. 네. 근데 이 자본에 대한 것을 자본이 꼭 추리 소설 같다. 밀실 살인이 그렇죠. 일어났다고 하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꼭 탐정가 같다. 맞아요. 이러면서 자본이 추적하는 완전 범죄는 실제 우리 지금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죠. 거의 완전 범죄예요. 왜냐하면 네.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네. 범죄가 일어났다는 걸 모르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범죄가 아니라 내가 동참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본의 완전 범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연을 죽이고 인간성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의 시간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밀실에서 살인이 일어난다. 그리고 제가 그 범죄보다 더 심한 게 이제 우리가 동참한다는 건 우리 취업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그 이제 삼성전자를 뭐 예로 들었겠지만 어쨌든 전자산업에 취업한 여고생이 강원도 출신인가 그런데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시고 취업하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서 그것도 재벌 기업에 취업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삼성이 그렇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 동네에서 큰 경사 났다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2, 3년 만에 죽어가잖아요. 백혈병으로. 이제 그 영화인데, 바로 이제 그런 영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그리고 설사 물리적으로 죽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아서 계속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성의 관점, 아니면 우리 어릴 때 꾸었던 꿈의 시각,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상 죽어 지내잖아요. 물리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우리 모두가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심각한 범죄죠. 그리고 제일 거기에 나도 개입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요. 이제 추석에 아들이 취업을 갔다는 게 아마 직장을 옮기겠대요. 네. 근데 솔직히 이제 난 표현 안 했는데 아빠가 그랬나 봐. 안정성 이런 거 얘기를 했나 봐요. 네. 우리는 보면 그 말 속에 자본의 노예가 돼. 생산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맞아요. 우리 아들한테 네. 이 자본의 노예라도 좀 네. 고급 노예라도 네. 좀 생활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말로는 안 했지만 맞아요. 숨기지만 다 애는 안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 속에서 솔직히 나보고 나의 범죄들에 대해서도 내가 지배당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어느 누구도 자유롭기는 어려워요. 그게 네,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자꾸 토론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의 이 마지막에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쟁생된다는 자본주의 범죄 보고서다 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이 책을 지금 우리는 일장에 대해서도 이제 네. 날개 얘기하고 네. 날개 얘기하고 막 이렇게 네. 얘기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자극하는 그렇죠. 예,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는 이 책은 우리를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을 곁에 두고 함께 읽어나가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네. 최대한 쉽게 쓰고 최대한 자세히 쓰고 그 다음에 최대한 깊이 읽어내고 네. 최대한 많이 읽어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가의 마음을 쫓아서 어려운 마르크스의 특별한 눈 제2장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 왜 특별했느냐. 네. 특별한 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것 속에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시 하는 현실들이 너무나 많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하면 성공이잖아요. 승진하고 돈 많이 벌면 출세하고 성공이라고 박수 치는데 바로 그 평범한 인생의 설계도가 이거 하자 있는 설계도라고 말하는 눈. 그게 막스의 특별한 눈이었고 그것을 또 고병건 쌤이 강조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 더 풍부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